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하디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출퇴근길 운전하면서 유튜브 사연 들으면서 같이 욕하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를 보내면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시고 공감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을 씁니다. 매번 사연을 들으면서 청취자의 입장으로 욕하기만 하다가 저의 얘기를 쓰려니 조금 떨리지만 천천히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저의 20대는 연애하면서 다 보냈다 싶을 정도로 나름 여러 명과의 연애를 하며 얻은 경험으로 남자 보는 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지냈습니다. 친구들의 연애 상담 조언도 많이 해주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나고 나니 진득하게 오래 만날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30대에 접어들고 나니 가볍고 재미있는 연애가 아닌 내 평생을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동호회도 이곳저곳 나가고 들어오는 소개팅도 마다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내 남자다 싶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20대에는 나름 화려하게 보냈는데 30대는 초반부터 외로움이구나 할 무렵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난 그는 2살 연상의 IT 계열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첫인상부터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매에 시원시원하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던 그와는 첫 만남에서부터 호감이었고 다행히 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흰 만난 지 3일 만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는 곳도 멀지 않아 매일매일 만났고 한 달 만났을 때부터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람과 빨리 결혼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기 때문이죠. 저희 엄마는 제가 20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엄마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다투셨고 서로 참고 살다가 제가 성인이 될 나이가 되자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엄마와 지내고 있고 아빠와는 가끔 연락하며 지냅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너무 좋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사정을 다 털어놓았더니 그 사람은 저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어요. 제가 꿈꾸는 가정을 자기가 만들어주겠다며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만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이미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생각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연애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일 거라는 확신을 했거든요. 그렇게 오빠네 어머님, 아버님을 뵙는 첫 식사 자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떨리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환영해 주셨어요.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길래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 나도 드디어 아들 장가를 보내는구만. 이쁜 며느리가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 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처음이라 불편하겠지만 우리 천천히 지내줘 봐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사이니까. 네, 아버님. 서로 어색한 공기를 풀어가며 대화를 하던 도중 남자친구 어머니가 친정아빠의 결혼식 참여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근데 결혼식 때 아버님이 참석하시나? 좀 그런가? 아니, 그래도 있는데 안 오시는 것도 아니지 않나? 돌아가신 것도 아니니까 참석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엄마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도 생각은 안 할 수 없기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참석 여부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는 엄마와 이혼 후에 다른 분을 만나 재혼을 하셨어요. 남자친구도 아빠가 재혼을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재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오랫동안 만나는 분이 계세요. 재혼을 하신 아빠에게 와달라고 하기도 난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엄마에게도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딸의 행복한 결혼식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설득해서 신랑 신부 동시 입장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 날 남친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아빠를 부르지 않고 동시 입장할 거냐며, 엄마는 왜 재혼을 안 하신 거냐며 이해를 못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지만 결혼식은 저와 남자친구 둘만 생각할 수 없는 행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빠른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에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한테도 알려드리긴 해야 할 것 같아서 결혼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축의금을 주고 싶다며 꼭 받아달라고 말씀하시길래 계속 거절할 수도 없어서 받기로 했습니다. 아빠와 통화를 끝내고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 3천만 원을 보내주신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아빠한테 다시 전화했더니 너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가 못 볼 꼴 보이고 지금도 널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한 거에 비하면 3천은 적은 돈이야. 더 주고 싶은데 아빠가 지금은 이것밖에 못 줘서 마음이 쓰이는구나. 이쁜 딸은 꼭 이쁜 가정 꾸렸으면 좋겠어. 아빠가 주는 이 돈은 다시 주지 말고 너 결혼 자금 하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아빠가 하는 일이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많이 야위기도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무리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결혼 준비로 너무 정신없이 바빴고 일단 받아두기로 하고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어머님이 끝까지 아빠의 빈좌석에 대해 얘기를 하셨지만 별탈 없이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어요.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그 사람과 맥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남편이 차를 바꾸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맞다 자기야. 이번에 내 차 바꿀까 봐. 딜러 하는 내 친구 알지? 지난번에 걔 만나면서 차도 보고 왔어. 뭐? 갑자기 차를 바꿔? 그 차 아직 멀쩡하잖아. 우리 결혼하느라 돈도 많이 썼는데 좀 더 타다 바꾸자. 아버님이 3천만 원 주신 거 안 썼잖아. 그걸로 바꾸자. 나 차 바꾸고 싶단 말이야. 어차피 당장에 큰돈 들어갈 일도 없으니까 그 돈 써도 되잖아. 우리 아빠가 주신 돈으로 본인 차를 바꾸겠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다시 돌려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오빠, 아무래도 아빠가 준 돈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신없어서 이제야 얘기하네. 자기야, 그걸 왜 돌려줘? 너 결혼 자금하라고 주신 거잖아. 굳이 왜? 그렇긴 한데 이 돈을 어딘가에 쓰기도 좀 그래. 원래 받았을 때 바로 드리고 싶었는데 정신없어서 잠시 미룬 것뿐이야. 그리고 아빠 요즘 벌이도 좋지 않기도 하고 또 몸도 안 좋아 보여서 마음이 쓰여. 그건 아버님이 알아서 잘 아시겠지. 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그런 것까지라니? 그래도 우리 아빠야.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원래 나한테 없었던 돈이니까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난 꼭 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멀쩡히 받은 돈을 없다고 생각하자고? 왜? 굳이 또 돌려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리고 왜 너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해? 남편이 차를 아빠 돈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기분이 상했는데 왜 마음대로 결정을 하냐고 하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마음대로 결정을 한 건 오빠 아니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차까지 보고 오는 게 어딨어. 나도 결혼해서 차 바꿨다고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자. 아빠한테 돈 받았다고 했던 순간부터 차를 바꿀 생각을 했었던 건가? 이 사람은 차를 바꾸고 싶어서 저랑 결혼한 건가 싶더라고요. 오빠,
내가 결혼 자금으로 돈을 덜 썼어? 아니잖아. 그리고 3천만 원은 아빠가 나한테 준 돈이야. 명백히 따지자면 내 돈인데 오빠야말로 나한테 상의 없이 그 돈으로 차를 바꾸겠다니. 그게 왜 네 돈이야? 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는 돈이니 우리 돈이지. 결혼 안 했으면 아버님이 그 돈 주셨을 것 같아? 네가 나랑 결혼하니까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 내 말 틀려? 아빠가 나한테 준 돈이 우리 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니 하루빨리 아빠한테 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 몰래 그런 흑심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님께서 점심 먹으러 오라고 했었던 날이라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시댁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대에서 화장하는 제 옆에 서서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어요. 나 차 계약할 거야. 이미 마음에 드는 차도 골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3천만 원 다시 돌려드릴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가 멀쩡한 차를 왜 바꾸냐고. 그거 몇 년 안 탔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좀. 그리고 왜 아빠가 준 돈으로 차를 바꿔? 우리 잘 쓰라고 주신 돈이니까 내가 잘 쓰겠다고. 너도 새 차 타면 좋잖아. 어제 상했던 기분을 꾹꾹 누르고 시댁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새 차 타령을 하니 화가 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를 한 것도 황당한데 말이죠. 아니, 나는 새 차 필요 없어. 그리고 나 오늘 아빠한테 돈 보낼 거야. 계약을 하든 말든 돈은 알아서 해. 야, 너 미쳤어? 대체 왜 그래? 뭐? 야? 지금 야라고 했어? 내가 보기엔 미친 건 오빠야. 납득이 안 되잖아, 도저히. 그리고 굳이 지금 얘기를 꺼내야 해? 차를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나 아직 기분 안 풀렸어. 그래도 시댁 가겠다고 준비하는데 옆에서 또 왜 화를 돋우냐고.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가고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시댁에 갈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말했죠. 도대체 왜 그래 정말? 나 오늘 점심 먹으러 못 갈 것 같아. 이런 상태로는 절대 어른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못 서 있어. 나 지금 아프다고 얘기 전해줘. 죄송하다고 말해주고.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가봤자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아. 그렇게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남편은 위로는커녕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께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엄마, 나야. 나 지금 출발해. 그리고 얘는 안 간대. 가기 싫대. 몰라. 끊어. 가서 얘기해.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아니, 내가 못 가게 된 원인이 지 때문인데 밑도 끝도 없이 얘 안 간대 라고 전화를 한 남편놈. 심지어 바로 내 앞에서 보란듯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니 절 엿먹이려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벙쪄서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는 내가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너 어른들이랑 약속에 그렇게 웃음니? 시어머니가 만만해? 남편이랑 좀 싸웠다고 시댁을 안 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 나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눈이 퉁퉁 붙더라도 와야지. 요즘 며느리들 되바라졌다더니 정말 기가 차서 원.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 상황이라 뭐라고 말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건 제가 제 기분이 좋지 않아 안 간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주신 돈을 왜 돌려준다는 거야? 결혼식도 안 왔는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어차피 계속 같이 탈자 바꾸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게 뭐라고 시댁도 안 오고, 내가 웃음니 너? 어머님, 오늘 안 간 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 왜 아빠가 주신 돈으로 오빠 차를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빠 차 멀쩡하잖아요. 그 차를 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아니, 꼭 차가 문제가 있어야 바꾸니? 차를 바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있지. 참 젊은 게 말이 안 통하네 정말. 오빠랑 싸운 문제로 어머님이랑도 싸우기 싫어요. 어머님은 오빠랑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시다가 결국 참지 못하셨는지
노발대발하시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이후로 별 대화 없이 남편이랑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구정이라 전날부터 가서 열심히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친척들 많이 오니까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부쳐야 해. 아, 그리고 나물도 손질하고 데치고 해야 해. 할 일 많으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할 거야. 남편도 시누이도 아버님도 앉아서 TV 보면서 히히덕거리기만 하고 저만 혼자 바쁘더라고요.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부치고 있는 전을 남편 얼굴에 확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도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쉴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계속 일을 시켰어요. 정말 몸도 힘들고 정신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히지도 않고 얼른 끝내고 엄마한테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모두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과 함께 티타임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주방에서 쉬고 있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잠깐 이리 좀 와봐라. 부르시는 소리에 어머니가 계신 쪽으로 갔더니 갑자기 저보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지난번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가족들 의견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랑 싸운다고 시댁도 안 오고 정말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 그날은. 이번 기회에 너의 그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줘야지. 뭐하고 있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을 거야?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황당해서 그냥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거들며 저를 무릎 꿇려 앉히는 거 아니겠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모두 다 시댁 식구들이고 제가 뭐라고 해봤자 손해일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나 비참한 마음이 들던지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희가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어? 1년이 되었어? 결혼 초반부터 이게 뭐니?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 너네 아직도 냉전 상태라며? 남편한테 좀 져줄 수도 있는 거지. 어쩜 너도 똑같이 그러고 있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모든 식구들 앞에서 혼나야 하는 일인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눈물만 주륵주륵 흘렀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차 타령을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차 계약한다고 했는데 완전 체면 구겼어. 언제 계약할 거냐고 매일 연락 오는데 쪽팔려서 진짜. 남편은 어머니의 말을 거들고 다른 식구들도 그냥 쳐다만 볼 뿐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누이야 처음부터 저한테 관심도 없었고 그래도 아버님은 말려주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어제부터 온갖 잡일 다 하며 쉬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어야 하나 싶어서 이혼할 생각으로 시댁을 뛰쳐나가 친정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혼자 친정에 달려온 저를 본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랑 있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엄마는 그날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겪은 상황이 진짜 있었던 일인가, 이런 건 드라마에서 보던 상황인데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남편이고 시댁이고 모두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다 끝내고 싶었어요. 결혼했던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문자 하나 띡 보내왔습니다. 어차피 들어올 거 빨리 들어오라고. 자기 차 계약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이죠. 진짜 대단한 놈이었습니다. 열받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계약을 왜 나한테 얘기해? 나 아빠한테 돈 보냈어. 그날 돈 보낼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 진짜 너는 왜 이렇게 제멋대로야. 그리고 아버님은 그걸 또 받으셨어? 참나, 네가 다시 돌려줄 줄 알고 보내신 거 아니야? 제멋대로인 건 오빠야. 너 진짜 왜 그러냐? 어? 이해가 안 돼. 차를 못 바꿔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왜 이렇게 계속 차 타령을 하는지 지겹더라고요.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를 신혼 초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 사이가 틀어져 버릴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미 깨질 대로 깨져버린 마음은 다시 붙이기 힘들 것 같았고 이 사람과는 그만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오빠 차 타령하는 거 그만 듣고 싶어. 환청이 들릴 정도야. 이혼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해서 번거로울 것도 없잖아? 네 남편 차 바꿔주는 게 그렇게 싫냐? 그리고 너네 엄마도 이혼하셔서 그런가 이혼이 쉽네? 결혼이 참 우습나 봐, 너네 집안은. 뭐라고 했어? 너네 엄마?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러는 너는 너네 엄마 닮아서 성격이 그따위냐? 뭐? 새끼? 야, 너 진짜 내 옆에 있었으면 한 대 맞았어. 결혼 생활 이어지면 오빠한테 맞기도 했었겠네? 결혼하자마자 본성이 바로 나오네. 짐은 곧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전화 끊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랑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받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겠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딸 계속 품고 계실 건가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다투기도 하는 거지. 애를 잘 타일러서 보내셔도 모자를 파네. 이혼이라뇨.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부인 말대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다툴 수 있죠. 그런데 김서방과 사부인이 제 딸에게 한 말과 행동이 이런저런 일인가요? 저는 그런 일은 막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네요. 말 되게 이상하게 하신다. 저희가 못할 짓 했나요? 정말 황당하네요. 저도 제 딸이 이혼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혼하길 바래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여자가 이혼하면 시선이 곱지 않은 거 사부인이 겪어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자 여자 따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요. 엄마도 이혼하고 딸도 이혼하고 참 대단하십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엄마한테까지 함부로 말하는 시모. 하루빨리 이 인연을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짐을 챙기러 신혼집으로 가야 했는데 혼자 가기엔 용기가 나지 않아 친구에게 부탁해서 같이 갔어요. 집에 들어가니 다행히 아직 남편은 없었고 친구들과 캐리어에 짐을 하나씩 옮겨 담았습니다. 여기 있는 가전 가구들은 어떻게? 지금 다 옮길 수도 없고 설마 두고 갈 건 아니지? 당연히 챙겨갈 거야. 근데 엄마 집에도 둘 공간도 없고 이 큰 짐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 고민이네. 뭘 걱정해. 당근마켓 있잖아. 저렴하게 올리면 산다는 사람 많을걸?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짐 정리하고 있어. 그렇게 한참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얼씨구, 진짜 뭐하냐? 이거 주거 침입 아냐?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마저 짐을 챙겼습니다. 사진 다 찍었어. 거의 새 제품 컨디션이라 저렴하게 올리면 금방 팔릴 거야. 친구가 찍은 사진들 보며 얼마에 올릴까 고민하며 얘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끼어들더라고요. 잠시만, 당근마켓에 뭘 올려? 여기 있는 가전 가구들 다 내가 산 거잖아. 가져가기엔 짐이 많아서 당근마켓에 싸게 올려서 팔려고. 두고 갈 순 없잖아? 오빠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 그렇게 따진다고 치면 너 여기에서 지낸 비용 줘야지.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줄게. 확실하게 해야지. 요즘 평균 호텔 1박 비용이 얼만지 확인해서 보내. 야, 그냥 당근에 올리지 말고 그냥 둬. 내가 그 금액에 사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나도 다시 사야 하는데. 그럴래 그럼? 안 그래도 하나하나 거래하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옮기지 않아도 되고. 금액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바로 돈 입금시켜. 본인이 사겠다고 하길래 잘 되었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어요. 마저 남은 짐을 싸고 있는데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뭐라고 하더라고요. 듣는 채도 안 하고 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끝까지 징글징글하다며 혀를 찼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마침 회사도 바쁜 시기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남편한테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계좌를 봐도 입금된 내역은 없었어요. 이거 가만두면 입 싹 닫고 절대 돈을 안 보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정말 싸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엄청 왔습니다. 구매하겠다는 분들 중 한꺼번에 구입하고 싶은 사람이 계셔서 그분과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조율해 구매자를 만나서 무사히 거래를 완료했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자식이 집에 없을 시간이라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집이 비워질 때마다 웃음이 나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을 보고 황당해할 그 얼굴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그날 거래를 마치고 기분 좋게 친구들이랑 한잔하려고 만났습니다. 술도 너무 달달하고 기분도 최고로 좋았죠. 친구들이랑 그놈을 안주 삼아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자식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뭐가? 너 설마 집에 있는 물건들 다 팔았냐? 지가 사겠다고 하더니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길래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 돈 못 받을 것 같아서 팔았어. 그러길래 돈 빨리 보내줬어야지. 너는 나한테 돈을 받고 싶냐? 어? 그동안 만났던 정도 없어? 진짜 대단하다. 그걸 또 팔았어? 와, 우리 사이? 도대체 무슨 사이죠?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 달라는데 그게 무슨 문제지? 게다가 엄청 싸게 가격도 해드렸는데 그쪽이 안 주셨잖아요. 심지어 한 달 동안 무단으로 사용까지 하고. 진짜 너무하다 생각 안 드냐? 너무한 건 오빠랑 오빠네 가족이지. 나 지금 너무 기분 좋게 친구들이랑 술 한잔 중이거든? 그럼 할 말 다 한 것 같으니 기분 망치게 하지 말고 끊어. 전화를 끊고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참 즐거웠는데 말이죠. 서류도 처리할 것도 없어서 깔끔하고 이제 나는 자유가 되었는데 그 뒤에 휘몰아쳐 오는 여러 감정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스럽고 내 자신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한테 티 안 낸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그 우울한 감정들을 눈치채셨는지 매일매일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아저씨한테도 말했는지 아저씨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예쁜 꽃다발을 선물해 주시거나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 오실 때도 있었고 인기 있는 뮤지컬 공연에도 데려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웃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엄마와 아저씨 덕분에 힘든 감정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식도 나처럼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서 억울했습니다. 엄마와 아저씨랑 셋이 맥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 도중 아저씨 아드님도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어 곧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이혼해서 아들 혼자 키우는데 우리 아들도 처가에 무시당할까 봐 걱정되네. 혼자 키웠지만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는데. 아저씨, 그런 사람들 흔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분명 좋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 괜한 걱정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면 난 절대 결혼 안 시킨다. 한참 신나게 수다 떨다가 아저씨는 화장실에 가셨고 엄마랑 해외여행이나 갈까 하고 계획을 짜보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아저씨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지 벨소리가 울렸죠. 액정을 확인해 보니 아드님이더라고요. 아들이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화면에 설정해 놓으셨는지 커플 사진이 뜨길래 슬쩍 쳐다봤는데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아들이 만나는 여자는 제 전 남편의 동생, 바로 전 신우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신우이가 자기 남자친구 얘기할 때 시모가 너희 둘은 하필 이혼한 가족만 골라 만나냐고 한마디 하셨던 게 기억이 슥 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아가씨한테 별말 안 한 이유는 현재 아저씨가 유통업 운영을 하시는데 사업이 꽤 잘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업을
아드님이 물려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시모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자기 딸 사모님 되는 거냐며 입이 귀에 걸리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순간 기회다 싶었어요. 그날은 아저씨한테는 일단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갔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몰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한테 어떻게 얘기를 드릴까 하던 찰나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아드님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던 저는 식당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식사 시간이 끝났는지 아저씨와 아드님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이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곧장 아저씨한테 달려갔죠. 아저씨! 아이고, 우리 영주. 우연히 만나니 더 반갑네. 친구들 만나러 가는 중이니? 아저씨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셨고 전 시댁 식구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너?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 남편도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저의 손목을 붙잡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저를 억지로 끌어내려는 남편을 아저씨가 제지해 주셨죠. 뭐 하는 거예요? 내 딸 같은 아이한테. 아저씨의 발언에 전 시누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고 전 시모는 놀란 토끼 눈이 되었어요.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저는 아저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전 시댁 식구들이에요. 뭐?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 순식간에 화난 얼굴로 전 시모를 째려봤습니다. 사돈어른,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를 좀 더 나눌까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오늘 나누었던 결혼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니,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들, 일단 너 집에 먼저 가 있어라.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아저씨와 함께 가는데 속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저씨랑 엄마랑 근교 드라이브 가기로 해서 준비 중이었는데 전 남편과 그 식구들이 친정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년아! 문 열어!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막 흔들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안 나요? 당신 미쳤어? 나쁜 년, 내 아들 인생 망친 것까지 모자라서 내 딸 인생도 망치려고 해? 내 딸한테 왜 이래요? 이거 놔요.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똑같이 머리채를 잡아드렸죠. 전 시모의 비명소리에 뒤에 있던 두 자식놈들도 합세해 순식간에 현관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 순간 엄마와 저를 데리러 온 아저씨가 사자후를 질렀습니다. 도대체가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엉망진창이 된 엄마와 저를 살피고 나서 무서운 얼굴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네. 아버님, 오해해요. 시누이는 울면서 아저씨께 매달렸어요. 아저씨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 얘기했습니다. 대체 어떤 게 오해라는 거지? 그리고 누가 아버님이야? 헤어지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전달 못 받았나? 저 못 헤어져요. 사돈어른,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쩔쩔매며 아저씨께 해명하려고 하는 둘을 보니 우스웠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들을 얘기 없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여기에도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 더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의 말에 전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전 신우는 아저씨 손을 잡으며 죄송하다고 울며 불며 사정하는데 아저씨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네 얼굴 보고 싶지가 않으니 어머니 모시고 가. 이렇게 해봤자 내 마음은 변함없다. 남의 집에 찾아와 행패 부리지 말고 다신 오지 마. 결국 셋은 더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난리법석인 와중에
그 자식은 한마디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렇게 소리도 잘 지르고 말도 잘하더니 너무 조용해서 그 자리에 없는 줄 알았지 뭐예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뒤 제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전 남편, 전 시누이, 전 시모가 돌아가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할게. 우리 그래도 처음부터 운명이라고 생각했잖아. 대화도 잘 통하고 정말 좋았는데, 그치?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개소리 말고 끊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낯짝인 건지 웃기더라고요. 떨어질 것도 없는 정이 더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막말할 때는 언제고 어머님이 시누이 결혼시켜야 하니 절 다시 잡으라고 얘기한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 시모와 전 신우가 집에 또 찾아왔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정말. 어차피 서류상으로 결혼도 이혼도 아니니까 다시 우리 아들이랑 잘해보면 안 되니? 내가 잘 타일러 볼게. 어차피 오빠 서류상으로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부모님 다 계시고 오빠 차 바꿔줄 수 있는 여자분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섭하게 그게 무슨 말이니? 나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던 거 알아. 내가 사과할게. 제가 이혼한다고 할 때는 우리 엄마까지 들먹이면서 이혼하면 보는 시선 곱지 않다고 비꼬시더니 잘 사는 사돈은 놓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언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아버님 마음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요즘 남친도 저한테 어찌나 차가운지 저 너무 힘들어요. 아가씨가 이렇게 저한테 관심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동안 많이 서운했죠? 언니, 제가 뭐 기분 상하게 한 거 있으면 다 말해줘요. 연락 한 번을 안 해서 번호조차 몰랐던 시누이도 자기 꼭 결혼해야 한다며 매일매일 전화와 문자를 수십 통 보내서 번호를 바꿔야 하나 깊은 고민까지 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저한테 했던 말이랑 행동들이 없던 걸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보내준 돈으로 아들 차 안 바꿔준다고 식구들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한 건 생각 안 나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늙으니까 무릎이라도 꿇을까? 그럼 마음이 좀 풀릴 것 같니? 네 마음이 풀린다면 무릎 꿇는 것쯤이야 할 수 있어. 언니, 저도 무릎 꿇을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언니. 제발요. 무릎 꿇겠다며 도와달라고 하는 둘에게 잘 됐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진짜로 꿇으라고 할 줄은 몰랐는지 조금 당황해하더니 진짜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둘이 무릎 꿇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두 분 다 돌아가세요. 저 너무 피곤해서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둘을 돌려보내고 그날 밤 간만에 정말 꿀잠 잤습니다. 그리고 아저씨한테 연락해 그 둘이 계속 찾아와 괴롭힌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다신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혹시나 또 찾아오면 바로 전화하라고 하셨죠. 그 이후 전 시댁 식구들이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결국 전 신우 결혼이 완전 무산되니 전 시모가 매일 제게 전화로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너같이 심보 고약한 애는 처음 봤다. 나쁜 년, 못된 년, 싸가지 없는 년. 네가 뭔데 우리 가족들 인생을 망쳐? 내가 너 매일 처조할 거야. 알았어? 남의 인생 망쳐놓고 넌 잘 살 것 같냐? 너 같은 애는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너 같은 애를 며느리라고 받아준 게 한이다. 그럴 때마다 저는 녹음을 해놨고 문자로 보내시면 캡처를 했습니다. 나중에 모아보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란 말 알지? 내가 뭘 어쨌다고 매일매일 괴롭혀? 나 너네 엄마가 나한테 한 폭언들 다 캡처하고 녹음해서 가지고 있어.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오빠가 다른 여자들 만나거나 시누이가 새로운 남자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집 보내서 어머니 실체 밝힐 거야.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 해. 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 전화를 끊고 어머님이 했던 폭언들에 대한 자료를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또 연락 오면 이 증거들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까지 할 거라고 했어요. 겁먹었는지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진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시댁 식구들이랑 끝내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전 남편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건너 듣게 되었어요. 몰랐으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그 여자분 인생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 연락처를 지인을 통해 알아내어 전 시모가 저한테 보냈던 문자와 전화 녹음 파일을 죄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다정한 척 배려 있는 사람인 척 했지만 결국에 검은 속내를 들켜버린 그 사람과 우리 엄마 재혼 못했다고 무시하고 우리 아빠 돈으로 자기 아들 차 안 사준다고 나를 괴롭혔던 시모까지. 평생 그렇게 못된 심보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그 가족들이 찾아올까 싶어서 엄마랑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도 저도 핸드폰 번호를 둘 다 바꿨고요. 엄마와 아저씨는 여전히 잘 만나고 계십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아빠도 매우 분개하셨고 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주신 3천만 원으로 인해 그 사람들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어 빨리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언젠간 드러날 모습이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행운이었다 싶더라고요. 애라도 생겼거나 혼인신고라도 했었으면 더 골치 아프고 오래 걸렸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지나고 나니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인생 액땜한 셈 치고 있어요. 이젠 저한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뭔가 단단해지고 이제 정말 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저는 요즘 20대 때 연애하느라고 못 갔던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도 해서 연봉도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장기 근속 보상으로 리프레시 휴가가 있어서 유럽 쪽으로 길게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여행 가서 뭘 할까 일정 짜는 게 꽤 재밌더라고요. 이 좋은 걸 연애하느라 왜 못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라도 여행의 재미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제대로 당해보니 연애 생각은 다신 안 나더라고요. 이제는 저를 위한 인생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대로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긴 사연인데 재미있게 들어주셨을까요? 같이 분노해 주시고 같이 속 시원해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평범한 여성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서 여행은커녕 멀리 사는 가족들 얼굴도 못 보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해외여행도 떠나고 멀리 사는 가족들도 걱정 없이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비행기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스튜어디스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그 즈음에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퇴사했었어요. 제가 퇴사하고 나니 급작스레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비행을 쉬는 날이 더 많아지고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 다들 저 따라 퇴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 커리어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게 맞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만약 퇴사하지 않고 버텼어도 빌어먹을 코로나 때문에 일을 결국 그만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승무원 일을 그만둔다 해도 제가 일했던 경력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승무원 그만두고 다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만났던 돈 무지하게 밝혔던 한심한 전남친을 손절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간단히 저희 집안 이야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음악가세요. 아버지께서는 작사, 작곡을 둘 다 하셨는데 현재는 일을 쉬고 계세요. 8년 전 위암에 걸리셔서 그때부터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께서는 경제적인 조건보다
오로지 아버지 인품만 보시고 결혼하셨대요. 가난한 예술가인 아버지께서 돈이 어디 있으셨겠어요. 하지만 정말 부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나 기억 속이나 지금이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이 가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다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엄마처럼 아빠를 닮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악가인 아버지께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벌어도 그 벌이가 많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항상 일을 하셨습니다. 작은 회사 격리로 일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저를 임신하시고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육아를 하면서도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시다가 정수기 파는 일을 하면서 저희 가족을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작곡 일을 하시면서도 돈이 안 될 때는 공사장에서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는데요.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줘서 언제나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던 아버지께서 암 때문에 힘없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암조차도 아버지 탓이라며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한창 승무원 면접을 보던 때라 아르바이트를 고정적으로 할 수 없었고 어머니 정수기도 잘 안 팔리는 때였어서 그때가 가장 저희 집의 암흑기였습니다. 그즈음 정말 운 좋게도 저는 그토록 바라던 항공사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항공사를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대학병원에서 독한 항암 치료와 수술을 병행했고 다행히 아버지는 그 힘든 병마를 이기셨죠. 퇴원하시고 나서 간병에 힘쓰셨던 엄마는 다시 정수기 회사에 복직하셨습니다. 그때쯤 저는 욕심이 많아서 회화학원을 등록했어요. 외국인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조금 더 유창하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은 바로 그 직장인 영어학원에서였어요. 제가 비행 근무 시간이 바뀌거나 비행이 연착되면 시간이 없어 승무원 머리를 풀지 못하고 학원에 갔는데요. 그 뽕이 들어가고 올백인 머리 스타일을 어필하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제 헤어스타일을 보고 아는 채 말을 걸어오더군요. 승무원 준비생이신가 봐요. 아, 네. 저도 아는 동생이 그쪽 분야에 일해서요. 열차 승무원? 아니면 항공 승무원? 어떤 쪽 준비하세요? 항공 승무원이요. 너무 예뻐요. 승무원 꼭 붙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대화 나눈 적 없는 사람이 살갑게 말을 걸어오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제 몰골도 일하다 와서 형편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애써 가짜 웃음을 짓고는 불편하게 수업을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복도에서 종종 마주칠 때마다 참 반갑게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성아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처음엔 아예 관심이 없어서 이름조차 몰랐는데 그 남자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엄청 친근하게 부르더라고요. 그것조차 부담스러워서 저는 늘 딱딱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만날 때마다 제게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한테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다 보니 성격도 쾌활하고 사람이 괜찮아 보였어요. 연애라고는 고등학교 때 선배 짝사랑한 거 말고는 해본 적 없는 저는 남자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당연히 남자 보는 눈이 그때 있을 리가 없었죠.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우연히 승객으로 탄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조금 알고 지냈다고 그 순간 얼마나 반갑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따라 무척 힘들었던 비행이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그 사람은 혹시나 저를 만날까봐 챙겨왔다며 주섬주섬 간식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그 따스함에 반했던 것 같아요. 남자도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제게 대시했습니다. 서로 사귀기 시작하고 알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역시나 제가 처음 봤던 첫인상 그대로 사람 참 좋아하고 대인관계 원만하고 잘 웃고 쾌활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지금 30대에 그런 놈을 만났더라면 실체를 알아차렸을 텐데. 그땐 저도 지금보다 순수하고 어렸기 때문에 첫눈에 반했다는 남친의 말에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니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돈 씀씀이가 너무 해프더라고요. 옷이나 신발을 보면 언제나 준 명품은 되는 브랜드였고 가방은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이더라고요. 여자인 저보다 가방을 자주 받거든 남친을 보고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관심 분야가 다르다지만 똑같이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매달 새로운 아이템 샀다고 자랑하는 남친에게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달마다 저축에 적금까지 빠져나가면 별로 안 남던데 자기는 어때? 나? 나는 월급 받아도 크게 저축이나 적금 같은데 돈 넣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너보단 여유롭지? 난 현재 충실한 편이거든. 뭐? 저축이랑 적금을 안 하고 있다고?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요즘엔 다들 적게라도 적금 한두 개는 들고 있어, 오빠.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저축하고 살자, 응? 우리라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우리라니. 아니, 우리 한 살이라도 젊고 이렇게 벌고 있을 때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좋잖아. 매번 자기 쇼핑하는 거 옆에서 보면 몇십이 아니라 많게는 100 단위로 쓰는 것 같아서 나 사실 조금 걱정돼. 너 설마 지금 나 사치 심하다고 돌려가는 거야? 아, 그런 게 아니라 난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오빠 경제관념이랑 내 경제관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한 번쯤 오빠랑 이야기 나눠봐야겠다고 생각 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결혼했니? 장아야, 너 너무 앞서지 마.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오빠야말로 내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난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 꺼낸 거였지. 내가 저축이랑 적금 안 들었다 했지 내 재산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럼 네가 먼저 말 꺼냈으니까 나도 그럼 하나 말해도 되는 거지? 너 승무원이라 돈도 잘 버는데 왜 항상 돈에 예민하게 구니? 데이트할 때도 난 가끔 분위기도 내고 싶은데 넌 저렴한 것들만 찾아서 너 따라 입만 맞춰줬어. 그리고 연인이니까 가끔 비싼 호텔 가서 호캉스도 즐기고 싶은데 돈 아까워하는 너 보면 이해 안 되고 답답할 때 많았어. 하지만 난 나랑 네가 다르다고 해서 너처럼 입 밖으로 안 꺼냈잖아. 나는 너한테 다 맞춰주고 배려하는데 넌 왜 나한테 잔소리만 하려 그래? 너 선 넘은 거야.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다. 오빠, 내 말이 그렇게 기분 나빴어? 내가 조급해서 미안해. 난 오빠를 비난할 생각으로 말한 게 절대 아니란 것만 알아줘. 진짜 걱정돼서 한 말이야. 우리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비슷하게 벌고 있잖아, 우리. 그래서 이제 그만 말해. 아, 장아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난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도 있고 내가 버는 돈도 있어서 이렇게 풍족하게 쓰면서 사는 거야. 집안의 경제적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 씀씀이도 당연히 다른 거야. 내가 사치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너 자격지심 생길까봐 얘기 안 했었거든? 근데 너 너무 열등감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나도 좀 듣기 거북해서 진짜 솔직히 말하는 거야. 알았어, 오빠. 그만해. 싸우기 싫어. 싸움은 네가 먼저 걸었잖아.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싸움을 하고 한 달 동안이나 냉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둘 다 화해를 원했고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욱해서 심하게 말해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고 저는 가끔 분위기 낼 겸 오빠 입맛에도 맞추겠다고 사과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다시 만나기로 했는지 제 스스로가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전부 다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남자 안 만나야지 하고 인생을 배우는 기회도 됐던 것 같아서 이제는 자책하며 후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더 어렸어서 판단력이 흐렸거든요. 그냥 남친의 말을 들으니 제 자신이 궁상 맞은 거란 생각도 들고, 남친의 말대로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은 각자가 다르니 씀씀이도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했네요. 그래서 그 순간은 미친 듯이 창피해서 그 이후론 돈에 관한 얘기는 절대 안 꺼냈습니다. 그냥 재력에 따라 다르게 사는 거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는 남친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이란 것도 자연스레 알게 됐습니다. 남친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해주셨다는 비싼 명품 시계를 보고 한번 몰래 속으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남친의 말로는 어머니께서 금융업계에서 일하신다 하셔서 제가 얼마나 남친에게 가짜는 조언을 했나 싶어 얼굴이 화끈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돈에 대해 잘 아시는 어머님께서 잘 관리하실 거라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을 좋아하는 남친은 남들이 보기에 허세는 있어 보였지만 심성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이 여유로워도 딴 길로 안 새고 회사도 착실하게 잘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굉장히 살갑게 구는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아들처럼 굴면서 능글맞게 밥 한 끼 얻어먹는 남친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아이고, 어깨 주물러 준 값으로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 저는 그냥 청양고추 가득 썰어 넣은 된장찌개 말고는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둘이 뭐야? 나 왕따 시켜? 우리 딸 분발해야겠어. 아들이 주물러 주는 게 훨씬 시원하더라. 치, 엄마 딸 서운해? 뭐해? 경쟁자. 이제 어머니 밥하실 동안 아버님 다리 주물러 드리러 가자. 에헤이, 난 됐어. 손님으로 왔으면서 무슨 다리를 주물러. 그냥 상아랑 놀다가 들어가. 에이, 예비사위가 해드릴게요. 예비사위는 무슨,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 아빠께서는 매번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며 남친의 손길을 거부하셨어요. 가끔 아빠의 냉정한 모습에 서운해하는 남친을 보며 엄마께서는 분위기만 내는 거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하셨죠. 그런데 요즘은 엄마께서 전 남친 얘기만 나오면 잘해준 게 후회되신다며 엄청 억울해하세요. 그럼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보, 그니까 내가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요? 그러니까요, 여보. 앞으로는 내가 꼭 당신 말 새겨드릴게요. 역시 우리 집에서 당신이 제일 현명해.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남자 번호는 없어서 그런 놈 만나서요. 아니다. 너가 왜 미안해하니? 다 인생 경험이지. 그럼 그런 남자를 만나봐야 이상한 놈 거르고 좋은 놈 만나지. 이렇게 역시 아빠가 제일 현명하시다고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게 회자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좋았던 제 남자친구가 왜 전 남자친구가 됐는지 그 이유가 슬슬 궁금하실 것 같아요. 놀랍게도 헤어지자는 말은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결국 결판 지은 건 저였지만요. 아무래도 제가 승무원이다 보니 부모님 주변 분들 중 선자리를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선자리 거절하는 것도 행복한 고민이시라며 엄마께서는 자연스레 남친과 결혼은 언제쯤 할 거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결혼도 어느 정도 모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돈 때문에 망설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남친이랑 하겠지. 제 마음속으로 늘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아빠의 저작권료 통장을 제게 내미시더라고요. 딸,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랑 내가 이 통장은 안 건드렸다. 나중에 너 결혼하는데 단 몇 푼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말이다. 나중에 통장 정리하고
그 안에 있는 돈은 너 결혼 자금으로써. 엄마, 아빠. 부모님의 응원에 저는 용기를 내서 남친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말이야. 당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그려놔야 하지 않나? 결혼? 그런데 생각보다 남친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결혼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도 못 해보고 대화가 흐지부지 흘러갔습니다. 게다가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남친과 2년가량 만났는데 저는 남자친구 집에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 한 분 계셨는데 매번 남친의 입으로만 안부를 듣고 한 번도 인사드린 적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먼저 그런 말 꺼낸 적 없던 남친에게 은근히 서운도 했고 오히려 남친은 살갑게 저희 집에 잘 오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건 아닌가 아차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기야, 주말에 집에 한번 와. 엄마가 보고 싶으시대. 진짜? 우리도 이제 혼기 꽉 찼으니까.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는 커플들 많이 봤으니까 저도 남친과 그런 사이가 될까봐 좀 걱정스러웠는데 저 혼자만 헛물켠 게 아니라 생각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남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남친의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오늘 너무 힘준 거 아니야?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날 묘하게 웃지도 않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남친이었어요. 남친의 집에 도착하니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속으로는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남친의 본가는 조금 허름하고 많이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친이 본인의 씀씀이를 합리화시켰던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저는 그 점이 싫은 게 아니라 남친이 해왔던 말과는 전부 다르니 속으로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남친이 한마디 하더군요. 여기도 곧 재개발 될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안 팔고 엄마께서 두시는 거야. 아, 그래? 저는 그냥 그렇구나. 내가 또 뭘 몰랐구나 싶었어요. 요즘 부동산 투자한다고 사서는 그곳에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남친의 말과는 조금 다른 풍경의 집이었지만 저는 아무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밝게 웃으며 남친의 엄마에게 인사드리니 돌아오는 건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얼굴이 반반한 게 다가 아니야. 네? 너 승무원이라고? 거기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데 가족이면 항공권은 공짜로 받을 수 있나? 난 죽어라 이래서 한평생 내 아들 먹여 살렸다. 너도 설마 결혼한다고 일 그만둘 생각은 아니지? 난 살림도 바깥일도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며느리를 원한다. 초대받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쏘아붙이는 남친 어머님 때문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 좀. 엄마, 우리 방금 왔잖아. 앉으라고 말부터 안 하군. 상아야, 여기 앉아. 남친도 그 상황이 짜증나는지 잔뜩 예민해 보였어요. 알아서 앉으면 되는 거지. 뭘 앉으라고 말해야 앉아? 아, 죄송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집에 어른들은 뭐 하시니? 에휴, 없는 집끼리 만나면 무슨 미래가 창창하겠어. 너도 참 너 좋다는 넉넉한 집 딸들 두고 왜 이런 애를? 사람 앞에 앉혀두고 무안하게 만드는 남친 엄마 때문에 정말이지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아, 네. 저희 엄마는 정수기 회사에서 일하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음악가세요.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현재는 쉬고 계십니다. 뭐? 엄마가 정수기? 아유, 게다가 아빠는 뭐? 아니, 결혼해서도 부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참 곤란하다. 넌 어디 아픈 데 없냐? 건강한 거 맞아? 아들, 이 상황 엄마는 매우 당황스럽다. 엄마, 얘기 좀 제대로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아버님 암투병 하셨었는데 지금은 완치하셨어요. 그럼 뭐하니? 암은 가족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
지금 건강하냐니까? 저 일하면서 건강이 조금 나빠져서 승무원은 일은 올해까지만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 강사를 준비하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남친은 자기 엄마와 똑같이 멋씹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친 엄마는 골똘히 생각하다 제게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멀쩡한 승무원 일 그만두고 뭐가 어째? 아들, 넌 이런 애를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온 거야? 집안은 모자라도 승무원이라길래 웬만하면 내가 이 결혼 허락해주려고 했다. 너 일 그만두면 절대 내 아들이랑 결혼 못한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상의도 없이 너 혼자 생각하다 이제 말해? 애초에 취직할 생각이었냐? 내가 좀 산다니까 빌붙고 싶었어? 와, 뒤에서 승무원 그만둘 계획하고 있었던 거 소름 돋는다. 너 설마 아직도 내가 진짜 너한테 첫눈에 반한 줄 알아? 그런 척 한 거야. 너 얼굴 그 정도면 반반하고 여친이 승무원이면 내 기도 살고 월급도 많이 버니까 결혼 생각하고 만난 거라고. 승무원 그만두면 나랑 헤어질 각오해. 분명히 말했다. 너 일 그만두면 나랑 헤어지는 거야. 너의 메리트는 승무원이라는 그 이름값이야. 저는 참다 못해 남친의 뺨을 날렸습니다. 두 모자의 태도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디 예비 신랑 뺨을 때려? 예비 신랑이라뇨.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도 승무원 이름값 운운하는 남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졌네요. 제가 너무 아까워서 이런 집안에 시집 못 오겠거든요. 그리고 아줌마, 어떻게 처음 뵙는 자리인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물 한 잔 없이 취조부터 하나요? 저 무슨 잘못해서 경찰서 조사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너도 그래. 너 그동안 엄마가 금융업계 다니고 집은 50평대고 집안에 자산 많고 나랑은 수준이 다르다며. 너란 사람 온통 거짓말 투성인데 들어오는 순간까지 내가 참았어. 그런데 돈은 없어도 예의 없고 인성 모자란 집이랑은 나도 절대 결혼할 생각 없거든? 김칫국 마시지 마. 뭐, 아줌마? 트트 싸가지 봐라.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자 남친 엄마는 제게 버릇없다며 들어본 적 없는 욕짓거리를 퍼붓더라고요. 네네, 이왕 버릇 없는 김에 가져온 과일 바구니도 도로 가져갈게요. 제 돈 썼는데 여기 두고 가기엔 너무 아까워서요. 집에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건 두고 가. 들고 왔는데 그걸 또 도로 가져가는 게 어딨니? 직접 사드세요.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던가요. 저 꿀 같은 휴무에 차려입고 여기까지 온 거 시간 낭비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속상하거든요. 말하는 꼬락서니가 너 진짜 싹수가 노랗다 못해 지린내가 난다. 네네, 아무렴요. 여기 오는 길에 엄청 지린내가 나더라고요. 재개발 빨리 되기를 응원할게요. 아무 말 못할 것 같던 제가 반박하자 남친과 그의 엄마는 당황해서 더 이상 제게 더 말은 못하고 이내 화를 내면서 둘이 싸우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니 애가 탔겠죠.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대접을 받으며 그 만남을 이어가겠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나 남친은 본인이 아쉬운지 그날 이후로 절 붙잡으려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제가 전부 피하니까 제 비행 스케줄을 이미 알아보고는 공항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붙잡길래 공항 카페에서 간단히 끝내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금융업계 다닌다고 거짓말해서 미안해. 네가 평소에 돈 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거짓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말이야. 속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야.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 너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거야. 그래도 엄마께서 마음이 넓으셔서 너 용서 구하면 받아주신대. 그리고 진짜 막말로 승무원 그만두면 너만 손해야. 엄마랑 나는 너 인생이 진심으로 걱정된 거지.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남처럼 굴어? 진짜 나랑 헤어지기라도 할 거야? 너 나 껍데기만 보고 만난 거라며. 네가 실토해놓고 나랑 계속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그리고 너도 너지만 너희 어머니 진짜 사람 불러놓고 무안 주고 윽박 지르며 막말까지. 됐고,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어.
나 승무원 그만둘 거고 네가 네 입으로 나 일 그만두면 우리 헤어지는 거라며. 나 이미 회사에 퇴사 통보했고 너랑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야. 알겠니? 찾아오지 마. 아, 찾아와도 난 없을 거니까 찾아오던지 말던지 너 알아서 해라. 야, 너 진짜 승무원 그만둬? 이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너 집에 돈도 없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나 붙잡아야 하잖아. 자존심 부리지 마. 내가 특별히 하자 있는 너네 집안 눈 감아 줄 테니까 너도 자존심 그만 부리고 나한테 와.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너 미쳤니? 지금 나보고 뭐? 하자? 맞잖아. 너네 아빠 완치하셨다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막말로 암은 또 재발할 수도 있고. 조소가 섞인 놈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뺨을 갈기고 싶었는데 유니폼을 입은 상태라 겨우 참았습니다. 그 대신 교양 있게 말로 그놈을 처참하게 만들어줬어요. 나 공항이라서 이 정도 참았지. 바뀌었어 봐. 너 아작냈어. 야, 남의 인생 혼수 두기 전에 네 인생이나 돌아봐. 너 그러다 곧 파산할걸? 저번에 네가 형편에 맞게 씀씀이가 다르다며. 진짜 웃기고 가짠다. 뭐? 재개발?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우리 집 평가하는 거야? 좀 낡기는 했어도 그거 우리 엄마 집이야. 재개발 가능성도 있거든? 게다가 우리 엄마 나한테 손 한 번 안 벌리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시면서 나 용돈 주시는 분이야. 모욕하지 마. 너야말로 지금 보니 나 껍데기 보고 만난 거 아니야? 내가? 널 뭘 보고? 아, 내가 말 안 했었나? 우리 집 곧 이사해. 뭐? 무슨 돈이 있어서? 네가 알 바야? 거짓말하지 마. 돈 나올 구석 없는 집안인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맘대로 생각해. 그대로 무시하고 가려하자 전 남친은 궁금한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간신히 공항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그 끈질긴 놈을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아빠가 주셨던 저작권료 통장을 정리했더니 아빠의 말씀과는 다르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정리해온 통장 내역을 보시곤 엄마와 한참 우셨었죠. 그동안 정신없이 사느라 몰랐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옛날 아버지가 작곡한 노래가 많이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 계기로 계속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도 그놈은 술 취해서 제발 다시 생각하라며 돈은 어디서 난 거냐 집착을 해대서 저는 번호도 바꿨습니다. 무시하고 차단해도 어떻게 이 번호 저 번호로 다양하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모든 사실을 아시고 경악하셨어요. 제가 조금 순화해서 전달해 드렸는데도 엄마께서는 뭐 그런 놈과 그런 막대 먹은 집안이 있냐며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아빠께서는 여전히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했지 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저희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제게 물려줄 거 일찍 물려주시겠다고요.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두 분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고향 땅에서 살고 싶다 하셨죠. 그런데 결혼은 고사하고 그 미친놈 때문에 연애든 결혼이든 다 질려버렸거든요. 평생 이렇게 부모님과 살면 좋겠다 생각하고 집을 고른 건 부모님께 지금도 비밀입니다. 아파트 잔금 다 치를 겸 부동산 이모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보러 갔을 때의 일인데요. 아파트 부동산 앞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엄청 요란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 월세 보증금에서 까라고요. 아, 몰라요. 배째요. 나가라고요? 누구 맘대로? 참나, 고작 3개월밖에 안 밀렸는데 정없게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곳에서 많이 자취해봤지만 1년 가까이 못 내도 이해해주고 보증금에서 까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는 걸 보고 부동산 이모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저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구나 하며 힐끔 봤는데 전 남친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참 더럽고 질긴 인연이다 싶어서 얼굴을 가린 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곳이었는데 부동산 이모께 들으니 그 오피스텔이 신축이라 보증금도 높고 월세에 관리비까지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비싼 오피스텔에 덜컥 입주해서 월세 못 내서 저런 사람 많다며 골치 아프다고 하셨죠. 그동안 그렇게 사치 부리더니 돈에 허덕이는 꼴까지 보니 아주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다 끝나고 부동산 안으로 전남친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담당자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나가봐야 해서요. 아, 예. 볼일 보고 오세요. 아니, 그런데 저는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아직 미혼이라셔서 깜짝 놀랐어요. 혼자 힘으로 아파트 대출 안 끼고 사는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어떤 일 하시는지 실례지만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요?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퇴사하고 프리랜서 강사로 예비 승무원 교육하고 있어요. 어머, 어쩐지 얼굴도 너무 예쁘시더라. 근데 승무원이 연봉 높은 건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줘요? 아니, 저희 딸도 고등학생인데 승무원 지망생이거든요. 다음에 좀 상담받으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 명함 드릴게요. 승무원으로 일할 때 연봉은 높긴 했는데요. 여기 아파트 계약한 건 제 돈 아니에요. 저는 저축한 돈 따로 있고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외동딸인 저한테 주고 싶다 하셔서요. 아버지께서 음악가이신데 저작권료가 좀 쏠쏠해요. 어머, 진짜 복 받으셨네. 나 일단 다른 분 잠깐만 안내하고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편하게 쉬고 있어요. 한 5분이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일부러 전남친 들으란 듯이 얄밉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진실을 알게 된 전남친의 얼굴은 볼만했어요. 당장 제게 말 걸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을 나서는데 따라 나온 전남친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붙잡고 묻더라고요. 아버님 저작권료가 그렇게 많았어? 왜 나 만날 때는 티를 안 냈어? 아버님 대단하시다. 제가 대꾸하지 않자 전남친은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라고요. 상아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너 강사 일해도 내가 너 먹여 살릴게. 미쳤다고 내가 너 같은 애랑 만나? 내가? 왜? 지 월세 하나 제대로 못 내는 놈이 어디서 허세야. 꺼져. 다시 한번 충고하는데 너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상아야, 제발. 너 많이 화난 거 알아. 근데 장인어른 말고도 집안에 남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지. 장인어른? 너 미쳤어? 드디어 정신이 가출한 거야? 우리 아빠 편찮으시다고 비웃을 때는 언제고 돈 많으시다니까 군침 흐르니? 이거 안 놔? 너 같은 버러진 놈을 우리 집에서 왜 받아주겠니? 그땐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때라 해봤자 몇 개월 전인데 지금은 좀 낫고? 어머, 두 분 아는 사이세요? 그때 부동산 이모께서 다시 다가오셨고 저는 순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아세요? 왜 이러세요? 어머 총각, 왜 모르는 아가씨 바지가랑이를 잡아요? 그러다 잡혀가요. 놈은 등짝을 몇 대 맞고서는 허탈한 얼굴로 사라지더군요.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아파트로 이사하고 전 남친을 다시 여기서 마주치게 될까봐 너무 찝찝했어요. 부동산 이모에게 은근슬쩍 물어보니 그 인간 결국 집주인에게 쫓겨났으니 걱정하지 말라더라고요. 이모 말로는 젊은 사람이 빚은 또 얼마나 많은지 우편함에도 빚 독촉 우편이 한가득이었다며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네요. 진짜 한심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놈 제가 예전에 씀씀이 충고한 거 들었으면 그 꼴은 안 나지 않았을까요? 자업자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 남친도 쫓겨났다 하고 걱정거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곧바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기더라고요. 엄마가 오랫동안 다니셨던 정수기 회사를 그만두신 지도 2년이 넘었었죠. 엄마 정수기 다닐 때 알던 동생이야. 아들이 너무 사고만 치고 다녀서 그거 매번 갚고 다니느라 정작 수중에 모은 돈도 없대. 내가 짠해서 해줄 건 없고 정수기라도 비싼 거 해주려고.
정숙이 말고도 비대랑 이것저것 다 해줘야지. 엄마, 또 너무 다 해주면 그 이모께서 좀 부담스러우시지는 않을까요? 나 잘된 거 다 뻔히 알고들 있는데 오히려 안 해주면 엄마가 욕먹을지도 몰라. 저는 쉬는 날이라 소파에 누워있다 잠들었고 곧 시끌벅적한 소리 때문에 깼거든요. 초인종이 울리고 대문이 열리자 정숙이 설치 기사님과 이모 총 2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숙이 이모가 낯익은 얼굴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정말 성공했네요. 얘기 듣기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입구부터 부잣집 아파트인 거 티가 딱 나더라고. 성공해서도 이렇게 저 잊지 않고 챙겨줘서 고마워요. 이거 별거는 아니지만 귤 한 봉지 사왔어요. 이런 걸 뭐하러 사와? 아유, 잘 먹을게. 들어오세요들. 딸, 엄마 손님들 오셨어. 그만 자고 일어나. 그 말로만 듣던 공주 직접 보는 거야? 우리 공주 쉬는 날이라 자다 깨서 몰골이 좀 그렇네. 안녕하셨어요? 저는 전남친 엄마를 먼저 알아보고 아주 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귤봉지를 떨어뜨리는 전남친 엄마를 보고 엄마는 왜 그러냐고 당황하셨습니다. 엄마, 그때 나 물 한 잔도 안 주고 하대하던 전남친 엄마 기억나지? 그 몹쓸 놈이랑 그 몹쓸 놈 엄마라는 사람? 이분이야, 엄마. 뭐? 언니, 그게 아니라요. 얘, 너 정말 미옥 언니 딸이니? 아니, 정수가 지금 내 딸 하는 말이 사실이냐? 언니, 그게, 아유, 미안해요. 나도 내 코가 석자라 뭐 할 말이 없네요. 참나, 그놈 엄마가 정숙이 너라는 말이지? 정숙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해야겠다. 다른 제품 계약도 안 할 거야. 당장 돌아가. 기사님 죄송해요. 설치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출장비는 입금해 드릴게요. 기사님께서 먼저 나가시자 무릎 꿇고 비는 전남친 엄마였어요. 언니, 내가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데 이번 계약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내 딸이랑 더 이상 한 공간에 있는 꼴 못 봐. 저기 아줌마, 집에 과일이 많아서요. 귤은 도로 가져가서 아들이랑 드세요. 저는 얄밉게 그분께 귤봉지를 쥐어주며 배웅했습니다. 그 뒤로 전남친 엄마는 무슨 낯짝인지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홍기 꽉 찬 아들, 딸 지금이라도 이어주자고 뻔뻔하게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는 어디 귀한 내 딸 넘보냐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고 심성 곱게 써야 일도 잘 풀리는 거라며 쓴소리하셨다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던 아줌마를 향해 엄마는 마지막으로 경고장을 날렸죠.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다 소문낼 줄 알아? 불편하게 자꾸 연락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오래 쓴 전화번호까지 바꿔야겠어? 엄마가 진짜 지인들한테 소문이라도 낼까봐 더 이상 연락이 오진 않는다더라고요. 엄마가 한동안 세상 참 좁다며 신기해하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친한 후배 도와주려 했더니 그런 인성을 가졌는지 꿈에도 몰랐었다며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말이죠. 전남친 엄마를 보면서 이 세상 생각보다 좁으니 당장 인연이 아니더라도 내일 다시 어떻게 그 인연을 마주칠지 모르니 평소에 심성을 곱게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저는 예비 승무원들 교육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아픈 곳 없이 무탈하시고요. 말씀드리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긴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